네, 그럼 이어서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과 대선 판세 등을 국회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김태민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YTN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대선 막판 극적으로 이뤄진 야권 단일화가 중도 부동층 표심에 미칠 영향이 초미의 관심인데요. 저와 함께 여야 취재하는 김태민 기자와 주요 이슈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된 사전투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 모두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김태민 기자, 투표 시기와 장소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일찌감치 이른 오전부터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는 만큼 그 지지층을 향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투표를 마친 이 후보의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네, 이 후보는 애초에 오늘 유세 예정지인 강원 또는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서울로 급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전격 성사된 야권 단일화로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서울 20, 30대 청년과 직장인들이 많은 이 서울 도심에서 투표 동료와 지지를 호소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부산 남구에서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보수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남권을 공략하면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윤 후보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윤 후보가 각별하게 사전투표를 당부한 건 그동안 노년층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투표 조작 시비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윤 후보가 직접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불신을 불식시키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제 극적으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됐는데요. 네. 이 대선 판세에 미칠 후폭풍 그리고 표심 변화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일화에 대한 여야의 해석과 대응 방안은 각각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성사된 야권 단일화인 만큼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여야 모두 쉽게 단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대략 산술적으로 더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중 누구를 최종적으로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먼저 야권의 단일화 실패를 거의 확신하고 있던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24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남은 기간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결렬 사태를 꺼내서 이른바 역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지층과 부동층이 야권 단일화를 계기로 여권으로 총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날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단일화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야권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던 대선 막바지에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마지막까지 이슈를 독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그대로 윤 후보 지지층으로 흡수되진 않을 거란 객관적 해석과 함께 자만을 경계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진 점은 분명한 만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 표심을 전부 끌어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3지대 사실상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남은 셈인데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전략이 돋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새로운 물결 김동연 전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각각 단일화를 이루면서 3지대 후보는 사실상 정의당 심상정 후보뿐입니다. 양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선택지가 사실상 심 후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3지대를 지지했던 표심이 전부 양강 후보에게 흡수되지 않을 거란 분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 심상정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소신투표를 당부했는데요. 대선 기간 동안 낮은 지지율에 고전해왔던 심 후보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늘어날지, 또 이 표심이 양강 후보에게 미칠 영향은 또 어떨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초박빙이던 대선 판세 그야말로 안개 속에 빠진 모습입니다. 본투표까지 남은 닷새 동안 여야는 어떤 전략으로 나서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24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제 유세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만큼 부지런히 시간을 쪼개서 전국으로 유세를 떠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강원 지역 유세에 이어서 주말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선거를 판가름할 주요 유권자층을 수도권 20, 30대 청년층으로 보고 공을 들여왔는데요. 그동안의 불공정 시비, 또 부동산 실정 등으로 돌아선 청년층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찌감치 6박 7일의 유세 총력전을 예고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을 주로 공략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합니다.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킨 만큼 기존 안 후보의 지지 세력을 고스란히 끌어안는 데 주력합니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층을 모두 끌어모으는 게 관건인 만큼 안 후보와의 합동 유세가 언제쯤 이뤄질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네, 김태민 기자와 사전투표 상황 그리고 야권 단일화가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회 특별 스튜디오였습니다.